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직장 경험은 있으실 것 같은데, 새벽 5시까지 이제 혹은 새벽 5시에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저는 혹은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은 무슨 일을 하기에 새벽 5시에도 잠자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의 록시당을 꿈꾸며 작년에 화장품 브랜드를 창업한 헨리입니다. 지금이 이제 새벽 5시예요. 정확히 보면은 새벽 5시 25분인데요. 저는 지금 공유 오피스에서 이제 사무실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새벽 5시라서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하루가 지났는데,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기에 아직도 집에 못 가고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은 이제 오전 9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새로 이제 입점하게 되는 온라인 유통 채널들, 플랫폼들의 이제 브랜드랑 상품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온라인 유통 채널들은 카카오가 될 수가 있고, 네이버가 될 수가 있고, 29cm, W 컨셉, 11번가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유통 채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감성적인 플랫폼 두 군데서 연락이 와갖고서는 거기에 이제 새로 저희 이제 브랜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 등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신기한 게도 이제 일본에서도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희 제품을 팔아보고 싶다 라고 연락이 와서 그 일본 웹사이트에서 저희 상품을 등록하느라 아마 오전을 다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렇게 온라인 채널들이 입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게, 상품 등록이라는 게 이제 각 채널들마다, 각 웹사이트마다 자신들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채널은 저희는 이제 영상을 혹은 이미지를 이러이런 사이즈로 주세요. 이러이런 파일 포맷으로 주세요. 또 다른 데는 저희는 요런 포맷으로 주세요. 저희는 이런 문구는 배제해 주세요. 저희는 이런 정보는 꼭 고시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다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이런 채널들한테 이제 상품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고, 지금은 저희가 상품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점점 이제 늘어날수록 점점 등록해야 되는 상품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오전을 다 보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후에는 이제 배송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송 준비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브랜드가 입점돼 있는 온라인 채널들이 10군데가 넘다 보니까 그 10군데 모두 들어가서 이제 비즈니스 계정이 따로 발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서 이제 주문 내역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A키에서는 10개가 주문이 들어왔고, 오늘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20개가 들어왔고,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몇 개, 네이버에서는 몇 개 등등 이런 거를 이제 집계를 하고 배송 내역을 뽑은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는 제가 이제 직접 포장하느라 시간이 되게 많이 소비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이제 조그마한 브랜드사들은 저희가 웬만한 곳은 다 직접 배송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인데요. 가끔씩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막 그래요. 혹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물류 대행사 당연히 써야 되지 않냐, 너네가 언제 배송하고 있냐 이러는데, 물류 대행사가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예를 들자면 물류 대행사는 어떤 식이냐면, 저희는 지금 제품을 보낼 때 뽁뽁이를 기본적으로 2번을 감아요. 혹시나 그 제품에 이제 택배 이제 기사님이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고 이게 누구한테 밟힐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할 때 가장 완벽한 상태로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뽁뽁이를 2번을 감는데, 물류 대행사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이에요. 뽁뽁이 한 번 감을 때 30원, 2번 감으면 또 30원 추가,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조그마한 브랜드사들은 다 직접 배송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표가 배송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알바를 이제 고용해서 배송을 하죠. 그렇게 이제 오후에는 이제 주문 들어온 거 처리하고 배송 보내고 이것저것 이제 잡무들 하다 보니까, 저녁 때는 저희가 이제 영상 감독님이랑 미팅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어느 플랫폼에서 되게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한 1, 2분 정도 되는 거. 그래서 그 영상 이제 촬영이 이제 주말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전 미팅을 이제 오늘 감독님이랑 했는데, 그 미팅 이후에 저희가 결국 이제 영상 콘텐츠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새벽 5시 이제 31분이 됐는데 지금까지 자지 못하고서는 계속 영상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들은 아마 내부에
자체적으로 영상을 뽑을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거예요. 일단 영상을 뽑게 되면은 영상 기획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상 감독님도 필요하고, 뭐 등등 다 필요한데,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그런 이제 영상 관련된 이제 스태프분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두기에는 저희가 그런 어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영상들은 다 외주로 맡기고 있어요. 근데 외주로 맡기는데 또 외주로 맡길 때도 너무 큰 데는 못 맡기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되게 영세 업체들,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맡기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기획자분들이 아니라 정말 촬영 감독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획해 놓은 그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나서 촬영은 제대로 할 수 있으시는 분들인데, 어쨌거나 그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 단계는 담당을 하시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어떤 영상 콘텐츠로 혹은 뭐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이 영상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책임은 브랜드사가 갖고 있는 거죠. 특히 브랜드사에서도 이제 그 대표가 이제 갖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은, 결국에는 외주를 맡기게 될 경우에는, 혹은 심지어 직원한테 맡기게 될 경우에도 대표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외주 맡기면 잘해주겠지, 뭐 영상 전문가시니까, 혹은 뭐 직원이 뭐 마케팅 잘하니까, 기획 잘하니까 잘 뽑아오겠지 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손을 띄고 있으면은 절대로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컨셉과 그 다음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초창기 브랜드일수록 더더욱 그 영상 콘텐츠를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는 대표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에 영상 감독님이랑 미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 콘텐츠라는 게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번에 좀 재밌는 거 뽑았으면 좋겠다, 뭐 누가 뭐 계단을 걷다가 넘어지는 영상 콘텐츠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의 콘텐츠가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막 대사, 그러니까 대본까지 실질적으로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도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계단을 걷다가 넘어진다, 그게 아니라 뭐 A라는 사람이 계단을 걷다가 B라는 사람을 마주친다, B가 말을 건다, 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대본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제가 이거를 뭐 했던 사람이라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분야로 기획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같이 이제 조그마한 브랜드사, 특히 브랜드사 중에서 이제 제조 베이스, 뭔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이런 스타트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단순히 뭐 재미있고 이런 게 아니라 꼭 구매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샤넬이나 이런 큰 브랜드들을 보면은 그냥 브랜드 인지도만 확산시키거나 뭐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들 되게 많아요. 뭐 5초짜리 10초짜리 광고인데 무슨 뭐 제품을 팔지도 않고 그냥 뭐 끝에 막 여배우들 나오다가 갑자기 뭐 샤넬 이러고서는 이제 끝나는 광고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그런데 이제 자원을 낭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초짜리 광고를 만들더라도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나서는 나 이 제품 사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구매 전환까지 일으켜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크림을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핸드크림에 대한 광고 콘텐츠를 뽑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탈모 샴푸는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여드름 치료제는 훨씬 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탈모나 여드름에 대한 어떤 문제점 혹은 결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여드름이나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광고 영상을 보더라도 저게 내 탈모를 해결할 수 있나? 저게 내 여드름을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크림은 어떤 결핍에 의해서 쓰진 않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약간 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냥 뭐 건조해지니까 쓰지, 막 사람들이 진짜 미친 듯이 손이 건조해져 갖고서는 일상 속에서 불편하거나 창피하거나 뭐 부끄럽거나 이래 갖고서는 이제 핸드크림을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크림으로 이제 그 광고 영상을 뽑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는 누군가가 저희 영상을 보고 나서 나 저 핸드크림 사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구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여드름 치료제는 우리 여드름 치료해줄 수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저 여드름 치료해줄 수 있구나, 사야 되겠다 이러는데, 저희는 핸드크림 중에서도 이제 향을 강조하는 핸드크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영상을 봤을 때는 저희는 결국에는 그 향을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 향 되게 좋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향이 왜 좋은지 소비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이 향을 내가 왜 궁금해 하는지 그거를 저희는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거죠. 특히 저희같이 조그만한 브랜드사에서는 더더욱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영애 씨가 나와서 이 핸드크림 향 정말 좋아요 하면은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이영애 씨가 가진 어떤 그런 신뢰도 혹은 뭐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인지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록시당에 나와서 저 이번에는 진짜 향 기가 막힌 거 나왔습니다 하면은 또 록시당의 브랜드가 워낙 브랜드 파워가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브랜드 갑자기 저희가 이 향 진짜 좋아 이러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왜냐면 브랜드도 모르고 모델도 유명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저희는 이 향이 진짜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향이 왜 좋은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이제 영상 속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재밌게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콘텐츠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 거의 이제 새벽 6시가 다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영상도 찍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틀에 너무 박혀 있으면은 이제 다른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생각을 하시고, 특히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어리신 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되게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더라고요. 뭐 스타트업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결국 대표잖아요. 뭐 누군 20대 대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면서 아마 하고 싶지 않은 일, 혹은 하면 귀찮은 일들, 잡무들이 아마 80%일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원보다 훨씬 더 잡무들이 많고요. 단순 업무도 훨씬 많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는 제 일이기 때문에, 제 사업이기 때문에 해 나가는 거지만, 뭐 제가 회사 다닐 땐 전 배송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뽁뽁이 감아본 적은 당연히 없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잡무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화려하지는 않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미 자리를 되게 많이 갖춘 그런 스타트업들의 대표들이고, 과반수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아마 저 같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 보면 저거 다 지금 재고 쌓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뽁뽁이 보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신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기존 브랜드들 사서 다 테스팅도 해보고, 이런 펌프들도 이제 일일이 다 사서 이제 테스팅을 해보고, 뭐 많아요. 이것저것 잡무들. 이런 거 라벨지거든요. 이거 지금 아마 이게 하나에 2,000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벨 스티커 같은 것도 저희가 일일이 다 디자인하고 사서 프린트하고 맞춰보고, 뭐 진짜 잡무 정말 많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저는 이제 제 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쁜데, 아마 저는 이제 자러 가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무튼 스타트업 대표들이 정말 밤새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뭐야, 갑자기 화면이 왜 그래?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제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조금 약간 지칠 때는 어느 때냐면은, 제가 지금 잠깐 눈을 붙여도, 회사에서 눈을 붙여도 뭐 소파에서 잠깐 누워서 자도 한 2-3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결국 이제 사람들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또 오늘 오전부터 또 해야 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눈 붙이고선 다시 이제 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회사원이라면 뭐 휴가 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 대표는 제가 일 안 하면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도 붙이지도 못하고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뭐 아무튼 뭐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